아이다, 당신 정말로 한국어를 우리 교육과정에 넣자는 겁니까?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어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한국어입니까? 예산은 어떻게 하고, 교사는 어디서 구하며, 교재는 누가 만든단 말입니까? 회의실 안 12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기도 했습니다. 아이다 부장, 현실을 보십시오. K-팝 때문에 흥분한 아이들 장난에 국가 교육과정을 휘둘릴 순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 하나였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그 공책을 회의 테이블 위에 놓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이 스스로 만든 한국어 공부 노트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해서 만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이 작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산산맥 아래 이 땅에서 러시아어도 영어도 아닌 한국어를 배우려는 아이들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교육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문화적 지각 변동이며 그 시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일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어머니, 어느 평범한 저녁, 그리고 한 아이가 부르는 노래 한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다 토크토백바입니다. 키르기스스탄 교육부에서 17년째 언어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14세 딸 아세를 키우는 평범한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비슈케크 외곽 아파트에서 남편과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4식구 가족이죠. 저는 그동안 키르기스스탄의 언어 교육을 책임져 왔습니다. 러시아어 중심의 교육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맞는 외국어 교육을 확대하려고 애써왔죠. 영어, 중국어, 터키어까지 도입을 검토했고 때로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교육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예산의 80%가 러시아어와 키르기스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어 교육에 할당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영어 교사 1명을 구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했고 좋은 교재를 들여오려면 수입 비용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외국어 학습에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외국어 과목은 항상 최하위였습니다. 선생님, 영어를 배워서 뭐해요? 어차피 여기서는 쓸 일도 없는데요. 중국어는 너무 어려워요. 발음도 이상하고 글자도 복잡해요. 현장 교사들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하소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왜 영어를 배워야 해요? 어차피 여기서는 러시아어만 하면 되잖아요. 딸 아셀도 그런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에 시큰둥했고 중국어는 아예 어렵다며 포기했었죠. 저는 교육 전문가이면서도 제 딸의 학습 의욕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정말 멋있죠? 딸이 휴대폰을 들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한국어로 노래하는 젊은 남자들이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아셀이 그 가사를 정확하게 따라 부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셀아, 너 지금 뭐라고 부른 거야? 한국어예요. 이 그룹은 스트레이키즈라고 해요. 완전 멋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도 다 좋아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키르기스어도 러시아어도 아닌 한국어라는 낯선 언어가 제 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니? 유튜브요. 여기 자막도 있고 발음도 천천히 알려줘요. 정말 재미있어요. 아셀은 신이 나서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 발음 연습 동영상, 심지어 한글 쓰기 연습까지 하고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예요. 그리고 사랑해요는 사랑해요라고 해요. 엄마도 해봐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7년간 교육 정책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교사를 교육하고 그런데 지금 제 딸은 아무런 강요도 없이 그 어떤 공식적인 지원도 없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셀아, 얼마나 배운 거야? 1달 정도요? 처음엔 노래만 따라 불렀는데 지금은 간단한 인사말이랑 숫자도 알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딸이 한국어 숫자를 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이 정도라니. 학교에서 1년간 배운 영어보다 훨씬 유창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거야? 재미있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고 싶고, 나중에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대요. 이건 단순한 음악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우리 아이의 마음에 싹트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도 놀라워했어요. 여보, 우리 아셀이 그런 적극성을 보인 건 처음이야. 영어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그러게요. 대체 한국어에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딸만의 특별한 관심사일까?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조짐일까? 만약 이것이 더 큰 현상이라면 우리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라는 이 낯선 언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현상의 실체를 파악해 봐야겠다고요. 저는 바로 아셀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인기 있나요? 아이다 선생님, 한국어 말씀이세요? 아, 정말 대단해요. 요즘 우리 반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한국어로 인사하고 다녀요.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나요? 우리 반 28명 중에 절반 이상이요. 심지어 한국어 공부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학교로 향했어요. 비슈케크 제15번 종합학교. 아셀이 다니는 평범한 공립학교였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귀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아이들이 서로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쏜글씨로 쓴 한글 카드들이 붙어 있었어요. 친구, 사랑, 꿈, 희망, 행복. 그리고 그 옆에는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 번역까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저걸 만든 거예요? 지나가던 학생에게 물었더니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한국어 동아리에서 매주 새로운 단어를 배우거든요. 점심시간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광경이었어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둥글게 앉아서 휴대폰으로 한국어 발음을 확인하며 서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교재도 없었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그 어떤 정규 수업보다 진지했어요. 여러분,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아이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14세 엘라가 먼저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희는 한국어가 재미있어서 배워요. 러시아어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영어는 시험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한국어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해요. 13세 아르슬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진짜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착하대요. 15세 잠이라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아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됐는데 제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왔다고 했더니 정말 반가워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도 궁금해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화적 교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배우기 어렵지 않나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인터넷에 정말 좋은 자료가 많아요. 한국 선생님들이 만든 무료 강의도 있고 발음 연습할 수 있는 앱도 있어요. 아이들이 보여준 학습 자료들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해 이렇게 체계적이고 친절한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비슈케크 시내 다른 학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42번 학교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어 열풍이 대단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 단어를 외워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음악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로 언어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30년 교육자 생활 중 이런 자발적인 학습 열정은 처음 봐요. 제7번 전문학교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연극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를 각색해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한국어 대사도 넣었어요. 연극부 담당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대본을 보니까 한국의 가족 문화, 존댓말 문화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그 주말 저는 남부 오시 지역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오시 제3번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별도 교실을 마련해줬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공부해요. 선생님이 가르치시나요? 아니요, 학생들끼리 가르쳐요. 먼저 배운 아이가 늦게 시작한 아이를 도와주고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곳에서 만난 16세 베크투르라는 학생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였는데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잖아요. 우리 키르기스스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5세 아이구리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보면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어른을 존경해요. 우리 전통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 좋아요. 학부모들과도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우려와 의아함으로 시작됐어요. 딸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걸 왜 배우나 싶었죠. 학부모 나지라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공부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부모 토크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저도 관심이 생겼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현상이 정부의 지원이나 학교의 공식 교육과정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순전히 아이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한국의 무료 교육 콘텐츠 덕분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적 혁명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보였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없고 공인된 교사도 없고 평가 시스템도 없었어요. 아이들의 열정은 넘쳐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다고요. 이 현상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교육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가야 할 것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육부 장관실을 찾았습니다. 장관님,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비슈케크에만 15개 학교에서 800여 명, 오시 지역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주 늘어나고 있어요. 장관은 잠시 말없이 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어를 정규 선택 과목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이렇게 높은 상황을 놓칠 수 없어요. 그렇게 긴급 교육정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센 반발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다 부장,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러시아어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무슨 한국어입니까? 러시아어 교육 담당 바키트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고 교사는 어디서 구하며 교재는 누가 만든다는 말입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예산 담당 마라트 과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교육 예산의 85%가 이미 기본 과목에 할당되어 있어요. 한국어까지 추가하면 재정 파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K-팝 열풍 아닙니까? 몇 년 지나면 다른 유행으로 넘어갈 텐데. 거기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건 무책임해요. 외국어 교육 총괄 아셀백 국장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2명의 고위 관료 중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딸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낡은 공책을 회의 테이블 위에 놓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이 스스로 만든 한국어 공부 노트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해서 만든 거예요. 공책을 펼쳐 보이자 한글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단어장, 문법 정리, 심지어 한국 문화에 대한 메모까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한국은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 가족을 소중히 여김, 어른을 존경함.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통해 배우고 있는 건 언어만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까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를 스스로 찾았어요.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실패 아닙니까? 그때 예상치 못한 지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조카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젊은 부장관 아지즈백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까지 찾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아이가 한국 문화를 통해 우리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의 차례 문화를 보고 우리 전통 제사 문화에 대해 질문하더라고요. 한국의 효도 문화를 알고 나서 할머니를 더 잘 모시기 시작했고요. 이건 단순한 외국 문화 수용이 아니라 정체성 강화예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신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한국 대사관에 문의해봤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어 강사 파견을 지원해주고 세종학당 설립도 검토 중입니다. 교재도 무료로 제공해주겠다고 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한국 대사님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키르기스스탄 젊은이들의 한국어 관심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네요? 오히려 한국에서 지원을 받으면 우리 예산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다만 제도적 틀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러시아어 교육 담당자도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교육 과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범 운영해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방과 후 선택 활동으로 시작하고 점차 정규 선택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공부라서 학습 효과도 높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해해요. 그날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시범 운영이었습니다. 먼저 5개 학교에서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시작해보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다 부장님, 한국 교육부에서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세종학당 설립, 한국어 교사 파견, 교재 무료 제공, 그리고 우수 학생 한국 연수 프로그램까지요. 한국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같은 작은 나라를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구나 싶어서요. 2024년 3월 드디어 키르기스스탄 최초의 공식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 신청자가 300명을 넘었어요. 할 수 없이 추첨으로 선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김민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년간 여러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지만 키르기스스탄 학생들처럼 열정적인 아이들은 처음 봤어요.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첫 달 평가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본 회화는 물론 한글 읽기와 쓰기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선생님, 더 어려운 걸 가르쳐 주세요. 한국 역사나 문화도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한국 정부의 후속 지원이었습니다. 아이다 부장님, 한국에서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담당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한국 교육부에서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해요.
우리나라 교사들을 한국으로 연수 보내서 정식 한국어 교육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를 포함해 5명의 교사가 한국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3주간은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만난 박정호 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선생님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체계성과 섬세함에 감탄했습니다. 학습자 수준별 맞춤 교육, 문화와 언어를 함께 가르치는 통합교육법, 무엇보다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연수 담당 김현정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키르기스스탄으로 돌아온 저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새로운 교수법을 갖추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다 부장 대통령님께서 한국어 교육 확대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장관이 직접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교육 협력을 약속하셨답니다. 이제 한국어 교육이 국가정책이 된 거예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2024년 9월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어 교육 확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50개 학교로 확대, 한국어 교사 100명. 양성, 세종학당 5개 지역 설립까지 포함된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 정부의 장학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년 키르기스스탄 학생 20명을 한국 대학으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제 딸 아셀도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마, 정말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아셀의 눈에 꿈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의 작은 관심이 정말로 한 나라의 교육을 바꿨다는 것을요. 2024년 12월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키르기스스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국 30개 학교에서 1,5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그 열정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선생님, 한국어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만 있어서 아쉬워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건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매월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열어주었고 한국 기업들도 앞다투어 교육 지원에 나섰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친구들이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정말 고마워요.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 교사 이소영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서로 배우는 아름다운 교류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일방적인 학습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키르기스스탄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화상으로 한국 친구들과 언어 교환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슈케크에서 온 아셀이에요. 반가워요. 저는 서울에서 온 민준이에요. 컴퓨터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은 교육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키르기스스탄 IT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한국 의료진이 와서 무료 진료 봉사도 해주었어요.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예요. 무료 진료를 받은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변화는 키르기스스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비슈케크 시내에 한국 음식점이 늘어났고 서점에는 한국 관련 서적 코너가 생겼어요. 심지어 키르기스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결합한 퓨전 요리까지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치만두는 우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어요.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굴라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아이들은 예의와 효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어요. 엄마,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부모님께 정말 잘해요. 저도 더 잘할게요. 딸 아셀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존댓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아셀이 한국어로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도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크리스마스 정말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께서 키르기스스탄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직접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키르기스스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더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을 본 아이들의 환호성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 딸 아셀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저는 나중에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을 잇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셀이 한국 정부 장학금 1차 심사를 통과한 거예요. 엄마, 정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 꿈을 이루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어. 한국어 교육이 가져온 변화는 개인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간의 무역량이 30% 증가했고 문화 교류 협정도 체결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키르기스스탄 투자도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수월해졌어요.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장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매주 새로운 한국어 수업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순수한 배움의 열정이 있어요. 한 아이의 작은 관심이 한 나라의 교육을 바꿨고 두 나라의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도 키르기스스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천산산맥 아래 이 작은 나라에서 피어나는 한글의 꽃들을 보며 저는 매일 감동을 느끼고 있어요. 2년 전 제 딸이 거실에서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던 그 순간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이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을 바꾸고 두 나라 간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은 키르기스스탄 같은 작은 나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무료 교육 지원, 장학금 제공, 문화교류까지.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의 마음이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나누는 다리다. 한국에서 연수받을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살아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어라는 다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있고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전해주었습니다. 제 딸 아셀은 이제 한국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을 잇는 외교관이라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 저는 두 나라가 영원한 친구가 되도록 도울 거예요. 아셀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요. 지금 키르기스스탄에는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외교관이 되고 기업가가 될 때 그들은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진 키르기스스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이제 키르기스스탄에서 단순한 외국어 과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이고 두 나라를 연결하는 영원한 유대입니다. 이런 변화는 키르기스스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한국어를 통해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희망의 나라,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좋아서 배우는 한국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키르기스스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시험을 위해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꿈으로 키우는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를 바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되고 한국에 대한 사랑을 세계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키르기스스탄 아이들처럼 언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